잡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요즘 독감, 감기가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면 비타민 먹으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성공 취업 위해서도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채워보세요. 취업 비타민 시간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취업엔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취업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채울 시간입니다. 취업 비타민 시간인데요. 채워주실 분 소개해 주세요. 이분 자체가 저는 비타민이라고 봐요. 예. 자,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제가 김수연 대표님 자체를 비타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비타민 C. 비타민 C 정도? 네. 알겠습니다. 상큼하네요. 예. 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화면으로 오늘의 비타민 주제를 만나보시죠. 졸업 시즌 선택과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제 살짝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게요. 예. 네. 맞죠, 오늘 주제? 자,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이 뭐 거의 다 이제 학교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좀 난감한 분들이 있죠. 취업을 못한 채 졸업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짠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 졸업 시즌 분위기는 어때요? 졸업 시즌 분위기가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졸업이 할 때 이제 취업이 확정된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미취업 상태다.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전에 미리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 다 함께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미취업 상태라고 모두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유예하고 그 시기에 졸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학년별로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 같이 졸업을 하고 이런 풍토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이 졸업을 좀 미루고 차라리 미졸업 상태로 나는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졸업을 할 것이냐, 졸업 유예를 할 것이냐. 물론 수료라는 개념도 있었는데요. 수료와 졸업 유예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요즘에는 졸업과 졸업 유예로 두 가지로 많이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이 아까처럼 확정이 됐으면 졸업을 하면 되는데 미취업 상태다라고 하면 졸업과 졸업 유예할 것인가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졸업 예정자,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 예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졸업을 할 것이냐, 졸업을 유예할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졸업 유예라는 게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뭐 취업에 대한 이점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김수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졸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졸업 유예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바로 졸업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졸업 유예나 졸업을 선택하는 건 사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게 좋다보다는 나한테 어떤 게 더 맞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졸업 예정자를 기업에서는 선호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나요? 어때요? 실제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 예정자를 선호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너무 졸업 유예 기간을 많이 둬서 나이가 많다라거나 그러면 자신이 뽑을 때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친구는 그 전 친구들은 사실은 선임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연령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라든지 졸업 유예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 스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든지 학생 신분이라든지 이런 이점은 있는데 반대로 그 기간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령은 더 높아지고 그 기간에 큰 스펙의 업이 없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관리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이 친구가 자기 관리를 굉장히 못한 걸로 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졸업 유예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또 인사 담당자가 비교를 해요. 어떤 친구는 이 기간에 이만큼의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는 별로 준비한 게 없네?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더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목표를 잘 세우고 실전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졸업 유예가 굉장히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졸업 유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게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알차게 보냈다면은 그게 플러스가 되지만 네네. 알차게 보내지 못했다면은 그냥 나이만 먹은 셈이 나이만 먹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뭐 했니? 이런 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뜨끔하죠? 자, 졸업을 미룬 학생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취업 상태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좀 불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준비 기간만 계속 둔다라고 하면 그건 더 불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그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수시든지 공채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요. 그 졸업을 한 다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준비도가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입사 지원도 실제로 해보고 면접도 도전해봄으로써 내가 파악할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뭐 두려움 때문에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펙만 올리는데 치중하지 마시고요. 네. 도전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스펙을 맞춰서 거기다 쏟아서 목표를 정하고 스펙을 딱 달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스펙 기준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실제적으로 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때 이제 삼성이 계속 채용을 뭐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채용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부서 자체가 채용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준비만 하고 있다가 스펙 자체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자체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겠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미취업 상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채용 시장의 어떤 기업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네. 졸업 전에 대기업 A만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니? 준비가 안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더니 졸업 상태가 됐어요. 선생님 마음은 더 불안한데 이번에도 지원을 못 하겠어요. 자기는 이 기준선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반기 이제 졸업을 했는데 상반기 공채도 이 친구가 어쩌면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스펙만을 높이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자체 부서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시간이라는 것만 흘려보내고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혁신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자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되게 중시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친구는 뭘 한 걸까? 이 친구는 혁신이라든지 이런 우리 회사의 그런 인재상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 요만큼 높이려고 이 기간을 허비했을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는 뭔가 좀 더 분석적인 친구라고 볼 수는 없네. 라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데 미취업된 분들 보면은 유일하게 걱정 안 하는 전공자들이 있어요. 뭐요? 미대 음대생들, 무용가, 왜 걱정 안 하니? 저 공방 차릴 건데요? 뭐 이러거나. 저는 계속해서 작품 활동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부럽더라고요. 예. 자,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제 미취업 졸업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분들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취업 전략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는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에서 많이 긴장을 할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불안감을 줄이시고 준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목표를 잘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목표에 따라 실천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월별, 주간별, 일간별로 이렇게 세우셔서 실천하실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만 하고 있는 친구가 실제
채용 공고라든지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공고가 났을 때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우되 중간중간 매일 정해놓는 거죠. 나는 채용 공고를 하루에 1시간씩 검토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맞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보고 입사 지원서를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내 역량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지원해보고 면접도 봐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과 실천이 잘 이루어지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아이고. 자, 예. 졸업 시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 졸업 유예자들이 요즘 워낙 많고요. 많죠. 사실 그분들이 준비를 그 기간에 하는 것들이 뻔해요. 뭐 어학연수라든지 영어 준비, 외국어,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그 휴학 기간을 쓰는데 이런 분들 나중에 면접에 가서 졸업 유예를 했는데 뭐 휴학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뭘 하면서 보냈습니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나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해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기간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만큼 올렸어요. 예를 들면 스펙을 요만큼 올렸어요 보다는 그럴 때는 보다 경험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연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창의력이라든지 창조력이라든지 활동력이라든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동안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 역량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차라리 졸업 유예 기간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졸업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펙보다는 경험 위주의 답변이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졸업 시즌 앞두고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이 불안한 구직자들 이분들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해라 꼭 얘기해주고 싶은 사항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은 졸업 유예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든지 미취업 상태로 졸업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실천력이나 계획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나이를 많이 먹지 않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졸업 유예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리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졸업을 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본인에 맞는 선택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그 두 쪽 모두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느 분야든 사실은 실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미취업 구직자에게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인간 비타민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